이번 챕터는 불황에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. 불황에? 불황에 뭐가 좋아? 한번 하나씩 어떤 게 불황에 좋은지 또 어떤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자료는 이제 금융기관에 우리가 은행, 상호저축은 26개 중에 24개, 신용카드 다 했고, 상호금융도 대부분 조사했고, 생명보험 다 조사한 통계치입니다. 조사 방법은 우편조사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요. 일단 볼게요. 이 얘기는 결국은 비은행권에서 보면 이자가 늘어났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고 소득 여건이 좀 악화되니까 대출의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. 비은행권입니다.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숫자들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얘기고요. 비은행에 관한 대출 수요는 일단 기업 운전자금은 소폭 증가한다. 그러니까 기업 운전자금이 왜 소폭 증가할까 보면 채권을 발행했는데 여태까지 기업들이 많이 저금리 땐 채권 발행을 많이 했는데 대출보다는 채권 발행이 잘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PF 문제,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채권 발행이 잘 안 됐는데 조금씩 해결되고 있지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출 수요가 기업 쪽에서 늘 것이고 그 다음번에 가계 쪽에서는 금리도 상승했고 주택도 구입을 잘 안 하고 뭐 이러니까 대출 수요 감소세가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. 네, 오케이. 대충 알겠어. 뭔 말인지. 자, 가보시죠. 그래서 결국은 가계 신용도는 일부 취약계층에서는 신용도가 좀 올라갈 거야. 중소기업도 올라갈 거야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또 여기 또 나오네요. 보면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이 잘 안 되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대출 수요는 높아졌어. 가계는 대출 수요가 낮아졌어.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당연하죠. 네,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근데 가계 쪽에서도 뭐 마냥 감소하는 건 아니고 다 썸해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어려운 분들은 또 많이 빌리고 싶어 하죠. 그래서 지금 신용위험 지수가 보면 높아지고 있어요. 이 높아진 지수가 2003년도 카드론 사태 정도 된다는 거예요. 그때 정도. 네. 좀 심각한 거죠. 오케이. 금리가 갑자기 그렇게 0.5에서 우리나라가 3.5까지 뛰었으니까 어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출금리가 상승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상승했냐? 그러면 우리가 보면 대부업이 있잖아요. 대부업이 우리가 그 지난 정권에서 이자 상한세 때문에 20%예요. 대부업이 20%인데요. 대부업 전 단계가 우리가 카드론이란 말이에요. 근데 카드론이 20%란 얘기예요. 오? 카드론이 20%. 그럼 대부업은 원래 그러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상으로 20%가 한계니까 대부업은 어렵겠죠. 카드론이 지금 15%, 20%니까요. 그리고 연체율이 상승됐다. 카드사 연체율은 1.89에서 0.11포인트 상승했다. 상승을 좀 했네요.
그러니까 0.89에서 0.1이 증가했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체율이 확대된 거는 카드 대출 고객, 현금 서비스 고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이 된다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카드가 이렇게 부실이 늘어나면 NPL, Non-Performing Loan이라고요.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채. 이거를 이제 우리가 뜨는 거죠. 왜냐면 못 받으니까. 못 받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싸게 딴 데 넘기고 그것들을 다 모은 사람들은 그 중에 몇 개만 받아도 이제 돈을 버니까. 그래서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인 고려신용정보 주가가 불황기에는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. 이렇게. 아, 너는 잘 될 거야.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보자고요. 은행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? 우리가 금융기관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? 라고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. 모든 금융기관이 다 똑같아요. 우리가 총 받는 이자 수익. 총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. 총 이자 수익에서 내가 지불하는 이자 비용, 총 이자 비용. 그러니까 제가 돈을 빌려주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고 또 그걸로 대출을 해주니까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. 그거의 차이에서 또 빼요. 뭘? 사업비, 운영비, 광고비, 뭐 이런 사업비 그리고 인건비를 빼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그 금융기관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, 광고비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번에 또 빼야 될 게 뭐냐면 못 받는 돈. 이런 걸 NPL이라고 하고 얘를 싸게 넘기니까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. 자, 보세요. 총 이자 수익 그리고 빌린 돈의 비용, 인건비 못 받는 돈. 관건은 우리가 이자 수익과 총 이자 비용은 다 뭐 경제 상황이나 이자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. 문제는 못 받는 돈입니다. 못 받는 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은행은 되게 좋아요. 왜 좋냐면 요게 싸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예를 들어서 은행이 지금 대출을 우리가 뭐 신용대출 같은 거 뭐 5%라고 가정해봐요. 5%. 그런데 얘네들이 금리로 주는 거는 뭐 3.8%. 그러면 1.2%에서 요거인데 제1금융권은 담보력이 확실한 것만 하니까 못 받는 돈이 적단 말입니다. 근데 대부업을 생각해 보자고요. 대부업은 대출이 20%가 맥스예요. 법으로 정했어요. 그러면 대부업이 돈을 빌리려면 얼마냐? 일반 기업들도 11%인데 대부업은 얼마일까요? 뭐 최소한 11% 이상일 거 아닙니까? 뭐 이상인데 문제는 요거는 일정하죠. 항상 일정해. 오케이. 그런데 요게 대부분 높단 말입니다. 대부업은 신용도가 정말 낮은 사람이나 신용을 아예 측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서 돈을 빌리잖아요. 그러니까 사고가 많아요. 사고가 많으니까 요게 올라간 상태, 조달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익이 나오기가 어렵죠. 그때는 요게 올랐어야 돼요. 요게
뭐 옛날에는 27%였고 그전에는 뭐 그게 제한이 없었으니까 뭐 경기 위기 때는 35%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딱 막혀 있으니까 카드론이 15%에서 20%니까 대부업은 더 높아야 되잖아요. 왜냐면 카드사보다 조달금리는 높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대부업이 카드사보다 조달금리가 낮을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이게 대부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채권 추심은 잘 되고 대부업은 안 됩니다. 대부업은 우리가 상장돼 있는 회사가 리드코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뭐 배당도 좋고 다 좋은데 오케이 다 좋아 알겠어.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신용자들 중에서도 대출을 깐깐하게 하고 그러니까 매출 얘네들의 매출은 총이자 수익이 감소하고 그죠? 총이자 수익이 감소했어요. 그리고 사고는 더 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리드코프는 안 좋은 거죠. 경기가 안 좋아지면. 반면에 채권 추심을 하는 고려신용정보는 좋아지는 거죠. 벌써 주가에 다 반영됐으니까 이걸 사자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대편에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금융이 돈을 어떻게 버는구나를 구조화 시켜 놓으면 조금 심플하죠. 그래서 우리는 충당금이라는 걸 쌓는 거죠.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지금 연체가 늘어나고 있어. 그러면 내가 총 빌려준 돈에서 손상이 2%가 될 거야. 뭐 100억을 빌려줬어. 내가 100억을 빌려줬어. 그런데 지금 연체가 2%가 되고 있어. 그러면은 2%의 확률, 1%에서 2%로 올라간 이 확률만큼 충당금, 이 대출해준 이 돈이 부실해지는 게 있으니까 충당금을 적립해야죠. 그래서 부실이 됐을 때 그걸 까야 되죠. 그러니까 충당금을 적립을 적게 해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더 많이 될 것이고 충당금을 많이 잡아놓으면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환입이 되겠죠.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충당금은 더 잡아야 되는 확률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고려신용정보는 불황에 강한 회사고 리드코프는 불황에서 안 좋은 회사입니다. 원래 리드코프보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금리가 싸니까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한국에 대부업을 하던 일본계 대부 업체들이 많이 있었어요. 하지만 그들은 이제 철수하고 있죠. 왜? 20%니까 대출금리가 20%로 딱 규정돼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조달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은 안 좋습니다.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등록돼서 금융당국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잖아요. 컨트롤 안 받는 불법은 1300%.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들은 저렇게라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20%로 한 게 뭐 잘 모르겠어요. 뭐 좋은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업의 기능은 상실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기회가 있겠죠. 그래서 한번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나빴을 때 쟤네들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빴을 때 쟤네들이 나빠졌으니까 반대 상황이 오면 또 투자 기회가 오는 거니까 한번 그런 거를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로 오늘 이 불황에 강한 기업, 불황에 약한 기업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. 삼성카드, 카드사 중에서는 삼성카드만 이렇게 상장돼 있거든요. 나머지는 금융지주 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카드를 우리가 상장사니까 딱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. 조달금리가 올라갔다.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뭐 4%대였는데 거의 뭐 6%에 가깝게 올라갔고 뭐 삼성카드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카드가
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. 우리가 삼성카드가 카드론도 해주고 현금 서비스도 해주지만 주로 많은 게 이제 대신 결제해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해요. 뭐 가맹 편의점이라고 할까요? 결제를 해요. 그러면 카드사는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잖아요. 즉시. 뭐 며칠 안에. 그리고 저는 다음에 이렇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카드사는 요 수수료하고 요 시차에 돈을 먼저 지급하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해야 되고 나한테는 돈을 늦게 받잖아요. 요 카드 비용이, 그러니까 여기선 수수료가 수익이고 거기에서 조달금리가 있고, 그러니까 수수료 빼기 조달금리 빼기 사업비 빼기 부실 확률. 부실 확률이죠. 왜냐하면 제가 돈을 안 낼 수도 있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수료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부실도 늘어나니까 카드사도 썩 좋을 수는 없죠.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. 반대로 가면 또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카드론도 막혔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. 왜냐면은 지금 부실을 막는 게 이자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놓으면 돈을 어떻게 버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채권 추심업체, 그리고 대부업체, 카드업체, 로지컬하게는 다 비슷해요. 그래서 그런 구조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주가가 반응을 안 했다면 투자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챕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